던졌을걸요? 남편 얼굴에다가. 어떻게 지금까지 애 낳고 어떻게 같이 살았지? 완전 이건 빌런인데. 근데 여성분 되게 착하네. 이거는 선을 너무 넘었는데. 나 없으면 굶어 죽을 거야. 네, 딱 봐도 남자가 빌런. 저는 교대 근무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사건이 벌어진 날 남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쉬라고 말한 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며칠 전부터 잡아둔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외출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갑자기 잡힌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도 이미 알고 있던 약속이었고 만나는 사람도 동성 친구였어요. 남편 역시 그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요. 제가 사는 동네는 외곽이라 시내에 사는 친구를 만나려면 마음먹고 시간을 내야 해요. 그렇다고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여자들끼리 만나 수다 떠는 평범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기 직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배고파, 빨리 와.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친구를 만나는 중에도 전화가 계속 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내용은 계속 똑같았어요. 배고파, 빨리 와.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라고 하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라면 싫어. 냉동 피자 먹었는데 맛없어. 그래도 배고파. 아니 왜 자꾸 여자가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배고프다 자꾸 전화한다는 게 진짜 요즘 세상에 참 신기해. 그리고 냉동 피자도 있었다면서요. 냉동 피자 있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뭐 술도 마시고 그랬으면 딱 냉동 피자 하나 먹고 자면 딱 좋은데 뭐 이렇게 뭐 미식가도 아니고 뭐 맛없다고 안 먹고 뭐 계속 마누라 기다려. 아 참. 결국 저는 친구와의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맥도날드라도 포장해 갈게. 그런데 저희 동네에는 맥도날드가 없어서 시내에서 사가야 했어요. 저는 친구와 자연스럽게 자리를 마무리한 뒤 맥도날드에 들려 음식을 포장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부탁했던 주유소에도 들렸고요. 그런데 주유를 하는 사이 남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몇 시야? 그냥 술도 드셨으니 그냥 빨리 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왜 자꾸 마누라를 찾는 거야? 잠긴 현관문, 꺼진 전화기. 저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어린이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아이를 데리려 내리려는 순간 남편이 이미 아이를 데리고 제 차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는 저를 보고 외쳤어요. 엄마다. 하지만 남편은 못 본 척 그대로 지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어요. 못 봤을 리가 없었을 텐데. 이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우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패드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먹통이 된 상태였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인터폰 호출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요. 집안에서는 아이 소리만 들렸지만 남편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친정으로 가버릴까 생각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저는 겨우 참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현관문 왜 이렇게 해놨어? 그러자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문이 뭐? 나도 몰라. 저는 사온 맥도날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먹어. 근데 여성분 되게 착하네. 웬만한 여성분이었으면 이거 맥도날드 던졌을걸요? 남편 얼굴에다가. 어떻게 지금까지 애 낳고 어떻게 같이 살았지? 완전 이건 빌런인데. 아니 술을 먹어도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배고프고 뭐 짜증나도 그렇죠. 집 비밀번호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뭐 비밀번호 바꾼 건지 아니면 뭐 배터리를 빼놓은 건지는 몰라도 이거는 선을 너무 넘었는데. 먹어. 하지만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등을 돌리고 누워서 휴대폰만 봤어요. 참다 못해 제가 언성을 높이자 그제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배고프다고 몇 번을 전화했는데 빨리 오라고 계속했잖아. 빨리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와?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나 없으면 굶어 죽을 거야.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잖아. 배달시키면 되지 않나? 뭐 이 정도까지면? 내가 맨날 친구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에 한 번 보는 건데 이게 그렇게 문제야?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자기가 배고프다 했는데도 빨리 오지 않은 제가 이기적이라는 식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을까? 이거 갖고 이 정도면 딴 거는 장난 아닐 텐데. 이 사연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다 큰 어른이 밥 하나 못 챙겨 먹는 게 말이 되냐? 현관문 잠근 건 선 넘은 거 아니야? 아내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밥 차려주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 식탐 많은 남편, 이혼이 답일까요? 연애할 때는 몰랐어요. 제가 집이 엄해서 통금도 있고 외박도 못해서 낮에 만나서 저녁에 헤어지고 그랬거든요. 이제 결혼한 지 6개월인데 신혼 초에는 눈에 띄게 식탐을 부리지 않았는데 점점 이게 눈에 보여요. 갈비찜을 시키면 얇게 살 붙어있는 뼈는 꼭 절여주고 자기는 살코기 큰 거 먹어요. 묵은지 닭도리탕을 처먹으면 퍽퍽살을 져주고 맛있는 살은 자기가 다 처먹고 저는 먹다 보면 김치에 밥만 먹고 있어요. 키키.
아 그러네, 나쁜 놈이네 이거. 어느 날은 같이 대게를 시켜 먹었는데 큰 다리가 있고 얇은 다리가 있잖아요. 저 발라준 다음에 열심히 바르길래 좀 귀여웠어요. 근데 대게인데 기분이 홍게 같은? 그래서 앵하고 보니까 얇은 다리를 발라서 져주고 허겁지겁 큰 다리를 발라 먹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내가 큰 다리를 먹을까봐 이렇게 발라주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다리는 발라주니까 발라주고 야 이거 너 먹어 하고 자기는 큰 다리 먹으려고. 꼼수죠 꼼수. 그때 진짜 입맛도 떨어지고 정도 떨어졌어요. 남편이 키도 크고 덩치도 크거든요. 시모나 남들은 남편이 덩치값을 하네 이러고 웃어넘겨요. 자기가 안 당해봐서 그러겠죠. 시모는 밥 차려줘도 남편이 좋아하고 맛있는 거로만 차리고 남편이 허겁지겁 먹어도 막둥이라 이쁘게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게 점점 쌓이다 보니 제가 몇 번 탐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화를 냈는데 밥 먹을 때 그런 것만 계산하고 있냐? 나는 너 맛있는 거 주려고 열심히 발라준 건데 고마움도 없다 등등. 제가 이기적인 아니고 자기는 착한 그런 남편이더라고요.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탐으로 이혼한 사람들도 꽤 있대. 믿기지가 않은데 그렇대요. 저번 주 주말에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닭다리를 한 개 먹더니 또 먹으려고 하길래 제가 닭다리를 얼른 가져와서 한 입 먹고 날개 갈비뼈 부분 살 보들보들한 부분 있잖아요. 그럼 맛있는 부위 쏙쏙 골라 먹으니 표정이 험악해져서 태움은 내가 있는 거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젓가락을 콱 내려놓고 온갖 짜증을. 아니 닭다리를 2개 먹으려고 했어 남편이? 아니 닭다리 2개 먹으면 이거 닭을 혼자서 다 먹겠다는 건데 아 그러면 안 되지. 닭다리 혼자서 2개 먹으면 진짜 쌍욕 먹어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네. 식탐은 내가 있는 거라면 오히려 화를 내고 젓가락을 콱 내려놓고 온갖 짜증을. 진짜 자기가 당해보니 짜증이 나겠죠. 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져서 일주일째 냉전인데 이거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고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분이 나이가 많으면 이게 진짜 고치기가 쉽진 않아요. 뭔가 충격을 받던가 뭔가 하여튼 정말 고통을 받아야지 고칠 텐데 글쎄요 이게 고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사실 고치고 싶지도 않고 고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혼하고 싶어요. 쿨하네. 하긴 아기가 없으면 뭐 이혼하는 게 그렇게 요즘 어렵진 않다고 하니까. 근데 남들이 뭐 이런 걸로 이혼하냐며 예민하다고 그러고 짜증나 죽겠어요. 이혼하는 게 답이죠. 이렇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엔 하게 돼 있어요. 뭐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아니 고작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혼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혼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태도가 더 중요해. 남편의 태도가 아주 불량해.